예, 2026년 2월 18일, 오늘은 수요일이죠. 단기로는 4359년이네요. 오늘 이제 설날 연휴가 끝나는 마지막 날인데요. 오늘 정치 산책 190번째 이야기는 이 10년의 아름다움을 어떻게 우리가 보존할 것인가, 또 다른 말로 이 10년 철학은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또 서양에서는 이 10년 철학이 저는 이 스토아 철학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 세네카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제 서양의 10년 철학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의 10년 철학을 구현하고 구원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고민을 오늘 아침에 좀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지금 제가 이렇게 좀 적어봤는데요. 적어봤습니다. 이렇게. 예.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그동안 80년 동안에, 해방 이후에 80년 동안에 일제 시대를 포함하면은 한 120년 동안에 우리가 흘려왔던 이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이 10년의 이 아름다움이 모두 다 피폐화되고 흩어졌기 때문에 저는 이 10년의 아름다움을 다시 복원하고 또 찾고 회복하고 또 구현하면서 또 구원하면서 앞으로 우리 2026년부터 대한민국의 저는 현대사가 시작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동안의 윤석열 시대까지는 현대 헌법을 가지고 있으면서 전 근대적인 구테타 실행 내지 권위주의 시대, 독재 시대였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고,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는 이 2026년부터는 새로운 이 철학과 사상을 한번 공부하는 사람으로서는 우리가 구현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피폐화되어 있던 지난 우리가 120년 동안 일제 시대를 포함해서 말하는 겁니다. 이 120년 동안에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읽고 얻었는가, 무엇을 향해서 살았는가, 이런 거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향했던 이데올로기는 궁극적으로 돈과 출세, 돈과 출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여러 가지를 우리가 공격하지만 또 합리화시키지만 궁극적인 이데올로기는 바로 돈과 출세에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돈과 출세를 위해서는 우리가 좌파, 빨갱이,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 공부 못하는 사람, 학벌 없는 사람, 또 급기야는 어떻게 농사 짓는
네 아들하고 어떻게 내 아들하고 비교를 하느냐. 그 다음에 우리가 판사, 검사, 의사, 박사, 사자들하고 어떻게 공장에서 작업법이 있고 있는 니하고 뭐냐면은 나를 비교하느냐. 또 촌에서 농사 짓는 얼굴과 도회지에서 분바르고 있는 나의 모습과 어떻게 비교할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분법으로 우리 사회를 재단해 왔던 것이 부인할 수 없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학문적으로 우리가 수직적인 사회 구조, 그 다음에 수평적 사회 구조,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언급하죠. 그래서 우리가 전자를 수직적 사회 구조를 지시, 명령, 억압, 착취하는 구조라고 이야기를 하고, 수평적 사회 구조를 협력하고 협동하고 연대하고 보완하는 사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이데올로기적인 어떤 대립에 있어서 사상적인 측면에 있어서 자본가와 그 다음에 노동자, 소위 말하는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이러한 것들이 극렬하게 충돌했던 우리 사회였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을 하면 이러한 지난 이 120년 동안에 우리는 돈과 출세를 위해서 무지막지하게 달려왔던 사회였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죠. 이런 사회 속에서 여러 많은 사회 구조적인 문제점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다양하고도 다각도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들여다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요즘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윤석열의 행정부 구태타, 그 다음에 조희대의 사법부 구태타, 그 다음에 정청래, 장동혁의 입법 구태타,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현재 우리 한국 사회에 현재 우리가 26년 2월 달에 설을 맞이하여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라 이거죠. 이러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다양한 각도에서 다양한 이야기로서 우리가 담론을 삼고 소통하고 또 대화하고 설명해 나가는 과정이 이게 이제 수기 과정이고, 그 다음에 공론장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2026년 이 설날 마지막 이 빨간 날에 아침에 제가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 10년 철학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제가 구현해 보자 이거죠. 그게 이제 서양으로 말하면은 스토아 철학하고 매우 관계가 되는데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이런 10년 철학을 구현해 가기 위해서는 중요한 4가지 테마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가 우리가 쓰고 있는 말과 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이거죠. 우리가 쓰고 있는 말과 글이 어디에서 왔는지, 무엇은 의미를 담고 있는지, 이거를 뭐냐면은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뿌리를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가치관의 혼란이라든지, 특히 우리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이라든지 자존감, 자신감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쓰고 있는 말과 글이 범어이고 산스크리트이고 상시스는 상글이다, 이런 거와 이렇게 이해하고 알고 있고, 또 우리가 세종대왕이 만드신 이 훈민저금도 바로 산스크리트 51자의 자무에서 28자를 가져왔다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쓰고 있는 이 한자,
우리가 쓰고 있는 한자는 우리의 선조, 우리 조상들이 만드는 것이라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우리의 말과 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애착을 가질 수 있는 철학적 사상적 배경이 있어야 되겠다. 두 번째는 이제 아까 앞에서도 이야기했다시피 우리는 10년 철학이라고 말을 하지만 또 서양에서는 이거를 스토아 철학이라고 말을 한다 이거죠. 자, 그래서 10년 철학, 스토아 철학을 우리가 동서 철학을 다시 한번 공부하고 확인해 보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있어야 되겠고요. 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의 조상 뿌리에서 근원적으로 근본적으로 만드신, 생각해낸 언어적 사고에 의한 생명사상, 소위 말하는 보살사상, 관자재보살, 관세음보살이라고도 하죠. 관자재보살이 더 맞는 해석인데요. 그 다음에 뭐 지장보살, 보인보살 같은 것도 이런 거 다 우리의 조상들이 만든 사상과 뿌리인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지금 이제 분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통일 철학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바탕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그래서 우리가 10년 철학을 재현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앞에서 이야기하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우리의 말과 글, 그 다음에 동서 철학을 관통하고, 그 다음에 생명사상, 보살사상을 공부하고 통일 철학을 공부하는 이런 기본적인 합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그동안에는 돈과 출세에 모든 것을 걸고 살았던 지난 이 120년 동안에 우리가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돈과 출세를 위해서 살다가 보니까 우리가 어떤 부분이, 어떤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개혁을 해 가야 될 입장에 이제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이 바로 우리가 개혁의 문제인데요. 그러면 그 개혁의 문제도 우리가 정경사교국이라 그러는데 정치개혁이 있겠죠. 경제개혁이 있겠죠. 사법개혁, 그 다음 교육개혁, 국토개혁이 있는 겁니다. 지금 이제 이재명 국민주권주의 시대에 들어와서 지금 경제개혁하고 있죠. 경제개혁하고 있고, 사법개혁은 지금 현재 정청래가 안 하고 있습니다. 정치개혁은 지금 현재 아직 할 입장이 못 되고 있죠. 교육개혁은 손도 못 대고 있습니다. 국토개혁도 아직도 손도 못 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법령민주주의, 국민주권주의 시대, AGI 기본소득 시대, 그 다음에 실사고시 실용주의 시대에 이재명 정부가 해야 될 이 정경사교국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죠. 정치개혁은 얼마나 하고 있는가, 경제개혁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죠. 주식시장, 여기서 주식시장,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 이 개혁하고, 하여튼 경제개혁을 지금 박차게 하고 있는 것이죠. 사법개혁은 조희대 아직도 있고요. 교육개혁은 손도 못 대고 있고, 국토개혁은 이거는 5국 3특 예, 이거를 지금 하고 있는 중에 있죠. 자, 이렇게 하면 지금 현재 우리의 현 주소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잃은 것이 무엇이고 얻은 것은 무엇인가? 잃은 것, 얻은 것은 뭐냐면은 돈과 출세이고요. 잃은 것은 10년이 파괴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것을 오다가 보니까 우리가 문제점이 많이 이제 대두되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앞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자,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난 120년 동안에 걸어왔던 과정을 약간 스크린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지난 120년 동안을 나누면 하나는 농경사회이고 하나는
산업화 사회다 이렇게 구분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분기점은 언제냐? 1960년대다. 1960년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70년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1970년 이전까지는 전 우리나라가 이 농경국가였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골에 가면 꼴짜기마다 다 뭐냐면은 전답을 개간해 가지고 밭이랑 논이랑 이렇게 활용했던 것이죠. 지금 현재는 다 묵어져 있지만 우리가 태어나는 그 시점, 저 같은 사람이 이제 60대 이제 초반에 있는 사람들인데요. 이때 태어난 사람들이 태어날 그 무렵에 이 시골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역동감이 있는 시대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때는 농경사회고 70년 이후는 산업사회다. 그러면 농경사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대동사회라는 말 들어보셨잖아요. 대동사회, 대동단결, 대동사회. 그 경운기 중에서 대동경운기가 있습니다. 대동사회가 있죠. 자, 그 다음에 구호가 농자천하지 대본, 이게 이제 대동사회를 이끌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앞 시간에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그러면 이 농경사회를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사상과 제도가 있어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뭐냐? 삼지제도로 했고, 삼지제도라는 것은 뭐냐면은 제사장 계급, 그 다음에 군사 계급, 그 다음에 생산자 계급. 이 이야기인데, 이거를 뭐냐면은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이 도당굿, 이게 제사장 계급이고요. 향약계, 이거는 뭐냐면 군사 계급, 즉 양반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 두레, 이거는 협동하고 협력하는 것이죠. 연대하는 것이죠. 품앗이와 관계 있는 것이죠. 예, 이거는 생산자 계급인 거죠. 이 품앗이. 예. 자, 그래서 우리가 농경사회를 뜻받치고 있는 것은 바로 이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산업사회에 들어오면서 문제점이 이제 대두된 것이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억강부약, 자본의 재분배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우리가 빈부격차가 늘어나는 이 과정을 우리가 뭐냐면 자본의 재분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이죠. 이 산업사회에 이제를 이끌어가면서 나타나는 모순인데요. 이 억강부약, 강한 자는 억제시키고 약한 자는 북돋워 준다는 이런 사회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세 번째가 대동사회 억강부약, 그 다음 세 번째가 기본소득. 여기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에 이제 정치적으로 부르짖었던 이야기인데, 그러면 이 기본소득은 기본적으로 핵심적인 뿌리 사상은 뭐냐면 인간의 존엄과 행복에 있다는 겁니다. 기본소득의 가장 핵심적인 철학은 미래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질서, 수기, 그 다음에 담론, 공론장, 법령 이런 것들이 요구되는 사회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소득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존엄과 행복의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존엄과 행복은 기본적으로 민주주의와 관계되고, 민주주의라는 것은 소위 말하는 자유와 민주가 뒷받침이 되고, 자유는 인간의 존엄과 관계되고, 인간과 존엄과 관계되고, 그 다음에 민주라는 것은 절차적 정당성을 중심으로 한다.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자유에다가 책임이 따르는 것이 이제 민주주의 완성, 즉 내용의 정당성까지 이제 확보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농경사에서 산업사회로 오다가 보니까 정치, 경제, 사회, 교육, 국토에 어그러져 있는 많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우리가 개혁할 필요성이 있다. 자, 이것이 바로 이재명 정부에 들어와서 정경사교국이 지금 이제 박차를 가하고 있는 중이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재명 정부에 들어와서 내세웠던 사상과 철학이 바로 실사구시 실용주의, 그 다음에 AGI 인공지능 시대에 AGI 기본소득, 그 다음에 국민주권주의, 이게 이제 이재명 시대 때 다시 내놓은 정책이라는 것이죠. 정책. 즉 앞에서는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는 대동사의 억강부약 기본소득,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에서는 실사구시 실용주의, AGI 기본소득, 국민주권주의, 이렇게 이제 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발맞추어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고 부연 설명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는 또 이 국민주권주의를 그러면 실현시키는데 어떻게 이제 실현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한국문명학술원 연구원들은 이 국민주권주의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이 개인공화국이 요구되더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는 독립재산제, 정치적으로는 개인공화국, 경제적으로는 독립재산제, 이렇게 그 양기둥을 바탕으로 해서, 그러면 정치적 개인공화국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유가 보장돼야 되고, 자유가 보장돼야 된다는 것은 책임을 전제로 하는데 이것은 인간의 존엄과 행복을 바탕으로 하더라. 독립재산제를 이루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안정을 요구받는데 이거는 바로 노동의 신성함이 유지돼야 되는데 노동의 신성함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성실을 기본으로 해야 된다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자유 경제적인 부분을 우리가 개인공화국 독립재산제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개인공화국은 자유와 과정이고 책임의 과정이고 내용적 정당성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민주화 과정이라는 것은 절차적 정당성을 우리가 확보하는 것이다 이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정청래가 이번에 조국 혁신당하고 합당 문제는 바로 절차적 정당성을 어긴 입법 구태타에 되는 것입니다. 장동혁이가 입법 구태타를 일으킨 것도 똑같은 내용의 맥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철학적으로 자아가 요구돼야 되는데 그 자아가 바로 셀프인데 이 자아는 바로 인간이 독자적, 독립적, 자율적 주체로서의 행동해야 된다. 또 사회적 관계가 있어야 되고 철학적 자아가 있어야 되고 사회적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구조적인 측면을 말하는 것인데 네트워크, 플랫폼, 초연결 학교 이런 것이 이제 이야기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환경적 규제가 이제 법률로서 이제 안정이 돼야 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거를 정리한 것이 철학적 자, 사회적 관계, 환경적 규제를 종합 정리해서 이거를 법령민주주의를 한다. 법령민주주의는 독립된 자율적 주체로서 스스로 학습하는 민주주의를 말을 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절에 인연구테타, 자본관 플레타리아 노동자 계급의 인연구테타가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단이 되었는데요. 그 다음에 군인구테타, 사법구테타, 입법구테타가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해체하고 있는 중입니다. 구테타 세력, 사법구테타 세력, 입법구테타 세력들을 해체하고 있는 중이다 이거죠. 자, 그래서 지난 우리의 삶이 이데올리기화 되었는데 이게 동가출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뺄갱이 남북의 문제가 아니라 이데올로기의 가장 정점에 도달한 것은 동가출시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대 관료 구테타가 일어나고 자본 구테타, 대기업, 부동산 기타가 일어났던 것이죠. 출세를 위해서는 돈 벌어라, 뭐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자, 그래서 이러한 돈과 출세의 두 집단이 있었는데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국민의힘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이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우리가 김대중을 중심으로 하는 토 세력과 문재인을 중심으로 하는 수박 세력들이 있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고, 이러한 시대를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 다시 돈과 출세의 세력을 우리가 생명력과 통일 세력으로 바꿔야 되는데, 이것이 10년 철학이 파괴되었던 것을 다시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뉴 이재명 시대라는 것은 이들에 대한 변화 개혁, 변정법적 발전으로 해서 국민 주권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10년 철학이 무엇을 말하고 또 설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가 필요하다 이거죠. 제가 오늘 아침에 적고 생각해 봤던 내용을 올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